투여 후 24시간 만에 무려 99% 이상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와, 이거 99%면 노벨상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13일 한국은 참 어려웠습니다. 경제 상태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한국 증시는 미국, 유럽의 대폭락 소식에 완전 패닉 상태에 빠졌었습니다. 공포가 극에 달하면서 서킷 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연이어 발동되는 폭락 장세가 연출된 것입니다. 코스피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한 것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처음이고 양 시장에서 한꺼번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한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런 폭락장 속에서도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있었는데 바로 일양약품입니다. 주가가 치솟은 이유는 일양약품이 자체 개발한 백혈병 치료제가 이번 사태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일양약품은 이날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와 신약 후보물질이 치료에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일양약품은 자사의 치료 후보물질의 검증을 위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생물안전센터 내 연구팀에 의뢰한 결과 탁월한 유효성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물질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에서 주관한 차세대 응용 오믹스 치료제 개발 연구과제 진행에서 발견된 중동질환 후보물질과 백혈병 치료제 신약으로 이미 출시된 슈펙트입니다. 연구팀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실험실에서 슈펙트를 사용한 시험관 내 시험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투여 후 48시간 내 대조군 대비 70%가 감소함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기존의 HIV 치료제인 칼레트라 그리고 아비간에 비해 우월한 효능을 보였습니다. 이로써 슈펙트는 이미 안전성이 입증된 시판 중인 신약으로 다른 후보 물질에 비하여 신속하게 개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최근의 사태의 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재창출될 기대감 또한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이미 시판받은 약물이라도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임상시험 계획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임상시험 등을 거쳐 안정성과 유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시판받은 약물인 만큼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안정성을 보는 임상 1상의 경우 면제될 가능성도 있는데 식약처와 논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면제가 되고 빨리 시판에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 산하연구재단에서 주관한 차세대 응용 오믹스 연구과제를 통해서 도출된 후보물질 구종도 탁월한 억제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특히 우수한 효과를 보이는 신규 후보물질 5종은 투여 후 24시간 만에 무려 99% 이상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일양약품은 현재 판정자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유행이 선언되고 매년 겨울철에 찾아오는 계절성 질환까지 고려한다면 치료제 개발은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와, 이거 99%면 노벨상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이 난리통인데 이것만 있으면 이제 예방주사처럼 개발해서 맞기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번 사태로 며칠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나라로 인식되기도 했지만 역시 대한민국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위기를 오히려 멋지게 극복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로 많은 테스트, 가장 적은 인명피해, 이 모든 걸 가장 투명하게 공표하는 나라, 가장 빠른 판정 키트를 개발해서 수십 개 국가에서 수출 요청이 쇄도하고 노하우를 알려달라는 전세계 각국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13일 정부 당국과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미국, 프랑스를 비롯해 미주, 유럽, 동남아시아, 중동 등에서 10개 이상의 나라가 자문해달라는 요청을 보냈다고 합니다. 외교부를 통해 정식 요청을 보낸 나라도 있지만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즉 아세안 등 지역 공동체를 활용하거나 심지어 보건당국자가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직접 편지를 쓴 경우까지 있었다고 하니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피해국에서 세계 최고의 모범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모양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아직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도 자부심을 가지고 화이팅 합시다. 조선인을 차별하지 않고 귀여워했다. 일본 나가사키의 하시마 섬엔 이런 내용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일제감정기에 조선인 강제노역이 이뤄진 곳은 섬 모양이 군함을 닮았다고 해서 우리에겐 군함도로 더 알려져 있어요. 일본은 2015년 군함도를 세계유산에 등재했습니다. 하지만 피해국인 한국과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마저도 전쟁 포로를 노예로 부린 역사를 인정해야 된다며 등재를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회원국들 앞에서 본인 의사에 반한 강제노역을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리는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940년대 일부 시설에 많은 한국인 등이 자기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환경에서 강제로 노역했다. 정보센터 설치 등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 하지만 일본은 약속을 어겼습니다. 최근 군함도 전시관이 세워졌는데 전시관에는 조선인들을 석탄채굴장에 강제 동원한 적도 없고 차별 대우도 하지 않았다는 내용만 적어뒀거든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군함도에서는 1943년에서 1945년까지 500명 이상의 한국인이 강제 노역을 했고 122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300평이 넘는 전시장의 대부분은 메이지 유신의 역사와 근대 산업의 발전 과정만 자세히 소개돼 있어요. 약속했던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는 하나도 없이 말이죠. 그나마 전시장에 있는 한국 관련 전시는 차별의 존재를 부인하는 증언들이고요. 자신들이 발령했던 징용령과 한일 청구권 협정 내용 정도입니다. 청구권 협정을 소개한 것도 강제징용 보상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일지도 몰라요. 이렇게 일본이 한국과 유네스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어기면서 한일 관계에 또 다른 악영향이 올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제징용을 반성하고 희생자를 기리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차별은 없었다는 내용으로 가득 찬 전시장. 일본은 역사 왜곡으로 또다시 희생자들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는 올해로 96세를 맞았습니다. 이춘식 할아버지는 어릴 적 영문도 모른 채 일본 제철소에 끌려가 보상도 없이 혹독한 노동에 시달렸어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본 제철이 할아버지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아직도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춘식 할아버지는 판결 덕분에 희망은 생겼지만 사실상 죽기 전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합니다. 살아있을 때 줘야 보상금이 의미가 있는 건데 사실상 100살이 가까워지고 있고 또 함께 싸우던 분들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이춘식 할아버지는 다른 희생자분들과 함께 보상받지 못하는 것, 이게 가장 마음에 사무친다고 합니다. 일본 내에 양심 있는 지식인들은 일본과 한국의 문제를 완전히 풀려면 한일 청구권 협상 자체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아베 정권은 보상을 해도 모자란 한국을 대상으로 보복 조치만 하고 있죠. 얼마 전 한국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보상을 위해 일본 전범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배상 판결이 이뤄진 만큼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은 현금화가 이뤄지면 또다시 보복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2자릿수 제재를 하겠다고 할 정도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보복 조치에는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일본 기업의 한국 대출금 회수, 비자 발급 중단,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 인하 등이 거론됐습니다. 작년에 일본은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우리에게 수출 규제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선언으로 맞대응했죠. 그러나 우리 정부가 지난해 11월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발표했고요. 일본 정부도 수출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이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을 먼저 내놔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수출 규제 철회를 계속 미뤘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 의지가 없다고 보고 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를 다시 밟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전문가들은 지금 일본이 준비하는 보복 조치가 효과가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보복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일본 전범 기업의 자산 매각을 실시하는 것이고 또 WTO 제소도 다시 시작한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동안 했던 경제 제재가 사실 실효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번 아베 총리의 지지율도 크게 떨어져서 실제로 일본 정부가 행동에 옮길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하네요. 그럼에도 여전히 아베를 포함한 일본의 극우 세력들은 과거 전범국 시절의 일본처럼 막무가내 식으로 나옵니다. 이번에도 사법부 판결에 한국 정부가 판단을 잘 하라고 하는데 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을 뒤집을 수 없고 무슨 판단을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부의 판단에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건 초등학생도 아는 사실인데 말이죠. 한국을 상대로 무작정 우기고 협박만 하는 일본. 중국인 강제징용 희생자들에게는 보상을 해주고 한국에는 어떻게든 보상하지 않겠다며 자꾸만 발을 빼고 있는데요. 대체 아베는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요? 한국에 대한 우월의식이 있어서 우리를 아직도 식민지 시절의 한국으로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자꾸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극우 세력을 집결하려고 다급하게 한국이라도 치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매번 한국 얘기만 나오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일본. 혹시 한국에 열등감이 있는 건 아니겠죠? 일본은 한국을 견제한다며 수출 규제를 했지만 결국 우리가 대체제를 찾으면서 재무더블 파괴됐고요. 한국인들의 국민성이 냄비라며 놀리던 일본인들은 뜨거운 뚝배기처럼 식지 않는 한국의 불매운동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 라는 문구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만큼 일본에 함께 맞서고 있는 이 시대 국민들은 현대판 독립운동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 기업과 물품들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지금 두 자릿수 보복 조치를 하겠다던 일본은 오히려 한국 문화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백범 김구 선생은 문화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일 관계가 나빠진 상황에서도 일본에서 한류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일본 국민들부터 극우 정치인들까지 한국 드라마에 빠진 건 기본이고요. 또 한국 SNS에서 유행했던 달고나 커피 만들기, 젊은 세대들에겐 K-뷰티와 K-팝이 화제의 중심이 됐죠. 게다가 한국을 소개하는 SNS 기자단까지 생겼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보복을 한다고 해도 한국은 이렇게 제 갈 길을 꿋꿋이 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일본이 한국에 대한 열등감에서 빠져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역사도 더 이상 왜곡하지 말고 진실을 마주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일제강점기 희생자들이 눈을 감기 전에 일본이 꼭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일본의 태도 어떻게 보시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반도체 산업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아참! 제 또 다른 매력도 궁금하시다면 위의 동영상도 꾹 눌러주세요.